자, 중국 시장의 흐름을 파헤쳐보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은 네. 이제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선거에 당선이 됐다는 네. 그 내용인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 왜냐하면 네.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 해제하겠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뭐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 같은 경우 4월하고 이제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보고서를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중미 무역 전쟁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압박을 했는데 10월 달에 있어야 하는 보고서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데 1차 합의안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면서 원래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단계 협의안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는 일정한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해제를 해준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환율 조작국으로서의 기본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 자체가 뭐 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이다. 그리고 상당히 내용 자체도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를 이제 그냥 걷어들이는 정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미국이 깔고 있는데 그중 한 카드를 뒤밀었다가 다시 집어넣은 것이죠. 예. 실질적인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네, 맞습니다. 거였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미국과 중국 간에 1년에 2번씩 세미 애뉴얼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1년 반기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특히 행정부 측에서는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미중 간에는 전략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제를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략 대화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2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양자 간의 어떤 완충 지역으로서의 기제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둘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대화 기제를 통해 가지고선 조금의 서로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미리 교류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속도를 이제 가속화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15일 이후에 있을 첫 번째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엔 바로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나오게 돼 있는데 왜 농산물이냐? 합의안 도출에 의하면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1%의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합의안 내용과 별개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59%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1% 부과를 하게 되면은 중국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농산물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3월 달서부터 있을 양회에서 중국에서 항상 제기하는 삼농 문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중국 농업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1단계 합의 이후에 제일 먼저 농산물의 수입 증가를 늘려라. 지금까지 브라질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던 농산물을 미국에 집중시켜라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재권으로 넘어갈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2차 합의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연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반기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정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2단계 무역 협상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차피 중국 측에서도 지금 중국 농민들을 비롯한 빈곤 퇴치 문제를 되게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빈곤 퇴치를 해야 되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농산물을 산다면 농민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단계 무역 협상은 순수하게 좀 진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농산품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1단계 합의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죠. 2단계 합의안이 곧바로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는 1단계 합의안에 서명과 동시에 2단계 합의로 바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바로 지난주 중국 농업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농업 수입량을 우리가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분명히 그 카드를 들고 나오면은 중국 농산품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 그러면 그 조율이라는 과정은 결국 중미 간의 또 다른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2단계 합의안의 내용은 이제 본 라운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뭐 권투에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1라운드가 울리기 전에 이제 땡 하는 그 순간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를 진행을 할 것인데 전초전은 없을 겁니다. 바로 치고받기 하는 실질적인 타격전으로 들어갈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대선을 앞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안 그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까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회 때 확실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중미 무역 전쟁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상당히 잘 방어해 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가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네네. 1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종을 울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난타전, 타격전에서는 아마 미국의 공세가 거침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차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2월달, 3월달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정가림 교수와 함께한 그래도 몇 개월간의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간에도 정말 많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근데 유독 좀 이번에 약간 경계심을 갖고 좀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뭐 이번에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방어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선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선 유동성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농산품 관리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과거의 사스와 같은 문제로 확전이 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 미중 무역 전쟁 과정 속에서의 어떤 수출에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서부터는 아마 수출에 큰들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작년에는 내수가 안 좋았고 올해는 내수에 더해가지고 수출까지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네네. 중국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100년, 2022년에 공산당 창당 100년에 아무런 성과를 못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적 완화라든지 소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제들 다 깔아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거꾸로 이러한 방어 기제를 돌파하려는 공격적인 공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특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 있고 네네. 또 그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첫 번째 100년을 준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방어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서부터 적어도 11월 달,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난타전이 예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외교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사실 저희가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분쟁이 과연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 것이냐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방어책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면 또 그 충격이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이 힘이 약화가 되고 중국이 상승이 된다라고는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상당히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예전 같지 않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네. 지난 1년간 중미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본 것은 여전히 미국은 강하다. 미국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아마
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장수의 주도의 역할을 11월까지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떨궜다가 다시 올리고 떨궜다가 올리고 떨궜다가 올리지만 추세적인 성향은 계속 올라가는, 그래야지 미국 국내에 표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아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주도권은 미국 측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죠. 미국 측에서 그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조절해 나가면서 이런 나타전을 계속할 네, 것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초반에 너무 경계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갖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 투자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황의 변화를 미리 감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항상 충격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11월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다만 어떤 충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네네. 그 문제가 이제 직면한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결된 하나의 연결고리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실 그 차이잉원 총통이 네.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는 중화 민국이지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기를 드는 입장인 사람인 거고요. 네. 다만 대만은 중국과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영원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당선된 거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차이잉원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차이잉원이 속해 있는 당은 민진당이라 가지고서 민진당의 당헌에 의하면은 제1조가 대만은 독립국가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이잉원의 재선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은 중국 독립을 대만 독립을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이잉원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말로 드러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천수이비엔 정부 당시에 독립을 얘기했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잉원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현상 유지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다. 그렇지만 독립과 관련된 혹은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대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네. 묵시적으로는 우리는 독립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차이잉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양안 관계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만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네.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100년이 22년에 오게 됩니다. 공산당 창당에 적어도 독립에 의한 기반은 마련해야 되는데, 홍콩은 홍콩대로의 문제를 일으키고 대만은 대만대로의 독립의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의 위상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네네. 있죠. 더군다나 중미 무역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충격파는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칫날에 잔치상에 올릴 만한 거리것들이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대만이 과연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대만은 미국에 있어서의 뭐 흔히 하는 얘기로는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은 첨단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G에 있어서 대만 기업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만은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G 관계돼 가지고선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을, 그리고 자국의 어떤 독립과 정치적인 위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대만의 가장 큰 과제고, 중국에 있어서는 아마 대만 독립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각종 우대 정책을 발표를 했고, 선거 후에는 압박 정책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